그리고 지금 찍다가 발견한 사실인데요, 지금 캠핑박스를 이 센터 콘솔 쪽에다 두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반대편에서도 만좌 앉아서 식사할 만한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하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캠핑카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4세대 카니발입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고객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크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테스트 차박, 침상 공간과 냉장고 장을 원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니발 구조상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구조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님께서 요구하셨던 다양한 요구사항들 정말 맞추기 어려웠지만 잘 해서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되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핑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저희 캠핑하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외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캠핑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살펴보시면 기아 카니발 4세대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흰색에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루프박스만 얹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서 실내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1열만 남겨놓고 좌측 우측 수납장 남겨놓고 그리고 침상 해가지고 정말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이 심플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굉장한 노력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심플한 구조 내에서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바로 이 침상의 폭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그 침상 폭이 꼭 1200mm는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캠핑하실에 방문하시기 전에 타업체에 갔을 때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침상 폭 1200 안 된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대요. 하지만 저희 캠핑하실에서 오셔서 많이 이제 상담을 하신 끝에 저희도 이 침상 폭 1200은 이 수납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모님께서는 또 이 수납장과 함께 이 롱 테이블까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침상 1200에 뭐 이런 옵션도 최대한 들어가게끔 맞춰보겠다, 하지만 이 롱 테이블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롱 테이블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작은 뭐 테이블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옵션을 넣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침상 폭의 길이를 재보면 1200mm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00mm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측 수납장에 롱 테이블이 들어갔습니다. 침상 폭과 테이블 옵션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차량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침상과 이 천장 사이의 최대 높이가 900mm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밑 수납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쉽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900mm가 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보니까 940mm가 나오네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말씀 주셨던 옵션 중 하나가 냉장고 장입니다. 운전석 쪽에다 냉장고 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싶으셨는데, 냉장고 장을 만들게 되면은 침상의 길이가 1700mm 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1700mm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 주셨지만 1700mm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1800mm가 좋으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 냉장고장을 만들지 않고 냉장고는 오픈형으로 가지고 다니고 침상 길이를 1800mm로 만드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셨습니다. 이 침상 확장판을 펼쳤을 때 이 침상의 총 길이는 1800mm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석 쪽 벽면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문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도 수납장이고요, 그 수납함 옆에는 이렇게 배전판과 각종 전기장치들이 있습니다. 메인 버튼을 통해서 캠핑카의 전원을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 일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USB 포트와 12V 시거 포트 3개가 있고 220V 콘센트 2구짜리가 있고, 그 밑에는 배터리 적상계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적상계와 배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취침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적상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버튼을 꾹 눌러서 불을 꺼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패널로 덮여 있는 공간은 무시동 인터 컨트롤러와 배전판이 있는데요, 무시동 인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판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드렸고, 배전판 같은 경우에는 터치식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12V 시거포트 한 개가 있고요, 여기 뒷필러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식 트렁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트렁크 버튼을 통해서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수석 쪽 변면입니다. 뒤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12V C급 포트 한 개가 있고요. 여기도 220V 컨센트 한 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에어컨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에어컨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캠핑하실에서 적용되는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에어컨을 사가지고 뭐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에어컨을 처음부터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S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뭐 부품 하나하나, 짜잘한 부품 하나하나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AS를 다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시려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을 통해서 에어컨 켜실 수 있고요. 지금 에코 모드인데 이렇게 냉방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 온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풍량도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드에서도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어컨 소리가 지금 가장 시끄러운 소리거든요. 들어보시면 꽤나 조용한 편이에요. 네, 지금 에어컨을 이렇게 쭉 틀어놓고 있는데 온도가 쭉쭉 떨어지고 있죠. 소리가 더 조용해졌는데요. 팬이 바뀌었습니다. 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팬 콘덴서에 이번에 온도 센서가 붙어있는 팬으로 바뀌었어요. 팬 콘덴서에 감지되는 온도가 기준치보다 낮다 싶으면은 팬을 좀 천천히 돌려주고, 감지되는 온도가 높다 싶으면은 빨리 돌려서,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더 조용하게 팬을 사용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간에 취침하실 때 이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훨씬 더 조용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전기 소모도 적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차량 순정 에어컨하고 저희가 따로 설치하는 에어컨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AS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AS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AS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롱테이블, 이 카니발 차종에는 처음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드러내시게 되면은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사이드 수납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펼쳐서 끼워 넣어 주시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밖에다가도 설치하고 막 이랬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번에 스트레스 차박을 지향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밖에는 설치하지 않고 실내 이 문 쪽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치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침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 뒤쪽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판을 드러내보시면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판이 또 분리가 돼요. 이 상판을 드러내기가 좀 곤란하다 싶으시면은 뒤에 있는 이 판을 분리해서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또 뚫려 있죠. 이것도 드러내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600A GSP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kg의 순수정원파 인버터, 얘도 마찬가지로 GSP 제품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40A 한전 충전기 역시 GSP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절제기도 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릴레이 방식의 급속 충전기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숫자는 온도계입니다. 이 배터리함의 실내 내부 온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29.9도고요. 밑에 있는 이 38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 38도가 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이 쿨링 팬이 돌게 되면서 열을 배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긴 수납 공간입니다. 침상 길이 전체 길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수납 공간이고 긴 짐들 넣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판을 드러내기 힘들 때 뒤에 있는 이 판을 드러내서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을 드러내게 되면은 배터리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함은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통으로 밑에 이어져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공간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공간은 모두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앞쪽 공간은 드러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차량에 아무래도 카니발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조금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납 공간에다가 조리도구 이런 것들을 놓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판을 드러내게 되면은 이 공간을 또 하나로 연결된 상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확장판입니다. 침상 확장판을 드러내서 이렇게 간단하게 침상을 확장하실 수 있고요. 캠핑하실 침상 확장판이 아주 튼튼하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올라가도 아주 거뜬하게 잘 버티는 침상 확장판이고요. 침상 확장판 다시 접으실 때는 밑에 있는 브라켓을 잡아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바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바닥 작업할 때는 아연도금 철판을 깔고 평탄화 작업을 한 뒤에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닥이 단차가 한 3cm 정도 꽤 크게 나게 됩니다. 철판을 깔았다가는 이게 평탄화 작업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유투 바닥재 재질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의 송풍루가 이렇게 센터 콘솔 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업체 같은 경우라면은 뒤쪽에다가 이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거든요. 무시동 히터가 본체가 절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작업이더라도 이 센터 콘솔 밑에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저 뒤쪽에 무시동 히터 본체가 있으면 왜 안 좋냐면은 무시동 히터 배기관이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기관 쪽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스가 누출이 된다 하면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저희는 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더라도 이 센터 콘솔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이 되지 않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천장 보시겠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LED 터치형 실내 원형등이 들어갔고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 무드등, 한 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됩니다. 약간 웜 화이트, 그래서 따뜻한 빛을 보여주고 있는 실내등이고요. 길게 가운데를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그리고 다시 밝아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기로 했던 테이블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모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옵션 중 하나입니다. 상담 후에 가실 때에도 이 실내 테이블 설치된 옵션만은 꼭 적용 좀 해달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블을 꺼내서 설치를 좀 해볼게요. 테이블을 뒤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뒤집어서 고정장치를 걸어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주게 되면 실내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이 테이블이 꽤 길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실 수도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운전석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놓고 여기다가 캠핑 박스를 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저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반대편으로 와서 캠핑 박스 위에 앉게 되면은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도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으시게 되면은 냉장고는 조우석 쪽에다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캠핑하실에서 제작한 카니발 4세대 세미 캠핑카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고객님께서 꼭 필요로 하셨던 옵션들과 조건들이 모두 만족이 된 차량이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스타렉스 풀옵션 캠핑카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해 보시면 이 캠핑카에 대한 정보가 나올 텐데요. 이 캠핑카 사계절 캠핑카여서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캠핑카입니다. 이 풀옵션 캠핑카를 상당히 가성비 좋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클릭하셔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하시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